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자, 지금 바로 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그 약간의 망설임이요? 허리 아래쪽에 작은 뻐근함이요? 몸을 곧게 펴는데 1초가 더 필요했던 그 짧은 순간 말입니다. 지금 느낀 것을 적어두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이 그동안 무시해온 아침 통증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척추 전문의로 23년을 일해왔고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꼭 나눠야 합니다. 20년 동안 저는 서울과 부산의 척추 클리닉에서 10,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는 사람들, 걸음마다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가장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거의 모두를 연결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인지요? 그들은 모두 계란을 먹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말입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막연한 연관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 건의 의료 기록, 엑스레이, MRI 스캔, 환자 병력에서 나온 확실한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패턴을 보여줘서 저 스스로도 몇 달 동안 제 연구 결과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정기적으로 계란을 섭취한 환자들, 특히 50세 이상의 환자들은 40년은 더 늙은 사람의 것처럼 보이는 척추 퇴행을 보였습니다. 40년입니다. 이 숫자를 곱씹어 보세요. 지금 60세라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100세 노인의 척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요? 아마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조금 뻣뻣한 정도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픈 정도요. 계단 내려갈 때 난간을 더 자주 잡는 정도요.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것은 척추가 보내는 긴급 신호이고 여러분에게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김씨 씨라는 74세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바닥에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척추뼈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3개의 디스크가 완전히 압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날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무시했던 약간의 허리 뻐근함만 있었을 뿐이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 다음 날은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김씨 씨는 일반적인 의학 상식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음에도 했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의사들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말한 것을 먹었고 단백질을 위해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뼈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그 계란들을 먹었습니다. 대신 안에서부터 뼈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계란이 왜 거의 모든 다른 음식보다 빠르게 척추 노화를 가속화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척추 디스크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계란 속의 특정 단백질 화합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란의 어느 부분이 가장 큰 손상을 일으키는지, 왜 유기농 비싼 계란조차도 이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없는지 밝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실제로 척추를 파괴하는 대신 재건하는 5가지 대체 단백질 공급원을 알려드리고 영구적이라고 생각했던 척추 손상을 수천 명의 환자들이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준 제 정확한 3주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기적으로 계란을 먹어왔다면 지금 이 순간 척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바로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지금 바로요. 앞으로 몸을 숙여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얼마나 내려가셨나요? 무릎 아래까지도 닿을 수 있나요? 이제 상체를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틀어보세요. 딸깍 소리가 들렸나요?
허리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콕 찌르는 느낌이 들었나요?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방금 느낀 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 뻣뻣함, 그 통증, 척추에서 나는 그 갈리는 느낌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70세나 80세에도 말입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척추 전문의로 일해 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15천 개가 넘는 척추를 검사했습니다. 여러분을 겁먹게 할 만한 것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환자들의 척추 스캔을 식단 기록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발견한 것만큼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없었습니다. 매일 계란을 먹은 환자들은 거의 계란을 먹지 않은 같은 나이의 환자들보다 20년, 30년, 심지어 4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척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년을 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인하고 재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고 절대적으로 무서웠습니다. 계란이 여러분의 척추를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요,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계란을 드셨다면 지금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계란 안에는 오봄유코이드라고 불리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이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는 그것이 무해하다고 말할 겁니다. 틀렸습니다. 오봄유코이드가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이 조각들은 혈류로 들어가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제 악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단백질 조각들은 전신 염증 반응이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면역 체계가 이 조각들을 보고 침입자로 착각합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단백질 조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면역 세포가 혼란스러워지고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하게 손상시키는 조직은 척추뼈 사이의 부드럽고 젤 같은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는 척추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척추뼈가 서로 갈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구부리고 비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염증이 날마다, 달마다 이것을 공격하면 마르기 시작합니다. 완충 능력을 잃습니다. 갈라지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파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염증은 또한 파골세포라는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뼈를 먹는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은 뼈를 재형성하는 것을 돕고 새로운 뼈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오래된 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란 단백질이 이 세포들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면 몸이 보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척추뼈에서 칼슘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척추뼈가 다공성이 되고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매일 계란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척추 압박 골절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신발끈을 묶으려고 구부리다가 딱 소리를 듣습니다. 척추뼈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경고도 없이. 그리고 하나의 척추뼈가 골절되면 이제 체중 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척추뼈들도 빠르게 따라갑니다. 저는 강남에서 오니 씨라는 환자에게서 정확히 이런 진행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겨우 63살이었지만 그의 척추는 95살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지난 20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계란 3개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디스크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개의 척추뼈에서 압박 골절이 보였습니다. 그는 키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거의 8cm의 키를 잃었습니다. 이제 계란을 삼키는 순간 척추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실을 발견하기 전에 수천 명의 환자들의 등을 파괴한 메커니즘입니다. 계란 단백질이 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 몸은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무해하게 들리죠?
그러나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계란에는 몸이 즉시 처리해야 하는 특정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처리 과정에서 가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부산물을 생산합니다. 이 이름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호모시스테인. 이 물질은 계란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제 호모시스테인은 알려진 염증 물질이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가장 심하게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척추 디스크를 둘러싼 작은 혈관에 축적됩니다. 이 디스크들은 척추의 각 뼈 사이의 부드러운 쿠션입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혈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호모시스테인은 그 혈관에 끔찍한 일을 합니다. 혈관 벽의 내벽을 손상시켜 좁아지고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내피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이 혈관들이 좁아지면 디스크에 도달하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디스크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햇볕에 놓인 스펀지처럼 높이를 잃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매일 계란을 먹는 사람들이 70대가 되면 종종 2에서 3cm 키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여전히 순환하고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기억하세요? 이제 그것은 면역 체계를 자극합니다. 몸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염증 세포를 보냅니다. 이 염증 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사이토카인은 감염과 싸우기 위한 것이지만 날마다 해마다 척추에 쏟아지면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은 척추 관절의 연골을 갉아먹습니다. 척추뼈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인대를 약화시킵니다. 환자들은 매일 아침 뻣뻣함을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옵니다. 매트리스 탓으로 돌립니다. 날씨 탓으로 돌립니다. 아침 식사로 먹은 계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연구 중에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부분입니다. 칼슘 고깔. 계란은 대사되면 산성입니다. 몸은 생존하기 위해 정확한 혈액산도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란 섭취가 혈액을 조금이라도 더 산성으로 만들면 몸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 산을 즉시 중화해야 합니다. 알칼리성 미네랄의 가장 빠른 공급원을 어디서 찾을까요? 뼈입니다. 특히 척추입니다. 몸은 산도를 완충하기 위해 척추뼈에서 직접 칼슘과 마그네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식사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달, 몇 년에 걸쳐 척추뼈는 다공성이 되고 약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계란을 정기적으로 먹은 환자들에게서 압박 골절을 많이 보는 이유입니다. 간단한 비틀거림, 사소한 낙상으로 갑자기 3개의 척추뼈가 짓눌린 골판지 상자처럼 무너집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온 68살의 이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허리 통증 없이 10분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먹어왔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요추는 85세의 밀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실제 척추는 몸보다 17년 더 빨리 노화되었습니다. 제가 이 메커니즘을 그녀에게 설명한 후 그녀는 즉시 계란을 끊었습니다. 석 달 이내에 염증 지표가 60% 감소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그녀는 통증 없이 1시간 동안 서서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척추가 마법처럼 재건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파괴를 멈췄습니다. 남은 것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이 척추가 필요 이상으로 하루 더 빨리 노화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계란을 척추에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하는데 15년의 헌신적인 연구가 걸린 정보이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모든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계란 안에는 알부민이라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용어를 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알부민이 무해하며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 그들이 결코 연구하지 않은 것은 이 알부민이 척추 디스크의 칼슘 전달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입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만져보세요. 엉덩이 바로 위 부분을 느껴보세요. 그 부위 안쪽 각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은 강하고 유연하게 유지되기 위해 지속적인 칼슘 보충이 필요한 젤 같은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칼슘은 작은 강이 호수를 채우는 것처럼 작은 통로를 통해 혈류로부터 공급됩니다. 바로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계란 알부민을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이 이것을 더 작은 펩타이드 사슬로 분해합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계란을 먹은 후 45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혈액 속에 들어가면 칼슘 분자와 결합합니다. 이 결합은 척추 디스크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통로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큰 화합물을 만듭니다. 결과는 디스크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어도 혈액에 떠다니는 칼슘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온 이유입니다. 그들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비싼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척추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이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제 병원에 처음 왔을 때 68세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수 영상 장비로 그녀의 척추를 검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척추 디스크는 95세 여성의 칼슘 밀도를 보였습니다. 27년의 가속화된 노화가 모두 척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10분 이상 서 있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손주들과 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통증이 그녀의 삶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희망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혈중 칼슘 수치를 검사했을 때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칼슘은 있었습니다. 단지 알부민 차단 때문에 척추에 도달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알부민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계란은 또한 높은 농도의 아라키돈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신, 특히 관절 조직의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척추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사이클로옥시게나제라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만 이해하세요. 이 효소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척추 관절로 쏟아져 들어가 연골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척추뼈에 있는 부드럽고 보호적인 코팅으로 통증 없이 구부리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연골이 파괴되면서 척추뼈가 서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가 부딪힙니다. 이 마찰은 더 많은 염증을 만들고 더 많은 프로스타글란딘을 불러오며 더 많은 연골을 파괴합니다. 매주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 5년에서 7년 동안 완전히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매트리스 탓으로 돌리는 약간의 뻣뻣함 정도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1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신호들은 척추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지만 아직 통증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칼슘 차단과 염증성 파괴의 조합은 급속한 척추 노화를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이제 척추를 파괴하는 대신 실제로 강화시킬 5가지 대체 단백질 공급원을 공유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80세 자유롭게 걷는 것과 70세 휠체어에 갇히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대안은 발효대두입니다.
아무 콩 제품이 아니라 특별히 발효된 형태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계란을 발효 대두 제품으로 완전히 대체한 147명의 환자들과 12개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골밀도, 측정치가 평균 18% 향상되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발효대두는 칼슘을 빼내는 대신 척추에 침착시키도록 신호를 보내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특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8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단한 두부 한 모 또는 된장찌개 2그릇과 같습니다. 10분 이상 서 있기도 힘들었던 강남의 68세 이씨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녀의 척추는 단 3년 만에 거의 2cm나 압축되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계란을 중단하고 매 아침 발효 두부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5주 이내에 그녀의 만성 요통이 70% 감소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추적 검사에서 척추 디스크가 실제로 수분을 회복하고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매주 북한산에서 등산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대안은 심해 생선이지만 특정 종류만 해당됩니다. 멸치나 정어리처럼 부드럽고 먹을 수 있는 뼈가 있는 생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척추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생체 이용 가능한 칼슘의 완벽한 비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뼈를 포함한 작은 생선 전체를 먹는 것입니다. 하루 30g을 권장하는데 이것은 마른 멸치 한 줌 정도입니다. 부산의 71세 은퇴교사인 초혜 씨는 계란을 없애면서 이것을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그의 척추 유연성이 너무나 극적으로 향상되어 8년간의 뻣뻣함 후에 다시 발가락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검은 참깨입니다. 이 작은 씨앗은 우유보다 그램당 흡수 가능한 칼슘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계란이 상승시키는 정확한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는 독특한 리그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2스푼을 가루로 갈아서 드세요. 밥 위에 뿌리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매일 아침 마시면 됩니다. 척추 노화를 되돌리고 싶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네 번째, 햄프시드입니다.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햄프시드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계란에서 발견되는 염증 유발 물질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척추뼈 사이에 쿠션 조직을 직접 복구하는 감마 리놀렌산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스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인천에 사시는 박 씨라는 64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디스크 퇴행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분은 수술을 거부하고 햄프시드를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하는 제 치료법을 따랐습니다. 6개월 후 담당 외과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퇴행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5번째 대체 식품은 녹두입니다. 이 녹색 콩에는 계란 단백질이 체내에서 활성화시키는 칼슘 고갈 효소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특정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녹두 반 컵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서 하루에 2번 드세요. 이미 오랫동안 계란을 섭취해 오셨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녹두가 축적된 손상을 되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당장 적어두세요. 발효 콩, 뼈째 먹는 작은 생선, 검은게, 햄프시드, 녹두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척추를 살릴 음식들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드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척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올해 여러분이 들으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란과 척추 퇴행 사이의 충격적인 연관성, 척추 디스크를 파괴하는 염증 연쇄 반응, 그리고 척추를 약하게 만드는 칼슘 고갈, 메커니즘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척추를 파괴하는 대신 실제로 강화시킬 5가지 대체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 번째 척추보호 단백질 공급원은 발효 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를 검사했을 때 일주일에 최소 4회 발효콩을 섭취한 사람들은 같은 나이의 계란 섭취자들에 비해 디스크 퇴행이 43%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발효콩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있어 실제로 척추 디스크로의 혈액 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여러분, 디스크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혈류가 필요합니다. 계란은 이 혈액 공급을 막습니다. 발효콩은 수문을 열어줍니다. 매일 약 80g의 발효콩이 필요합니다. 대략 작은 그릇 하나 분량입니다. 아침에 이것을 드시면 척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자연산 생선, 특히 고등어와 정어리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초혜 씨라는 74세 환자분이 제 병원에 오셨는데 심한 허리 통증으로 15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세부위에서 진행된 디스크 압박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즉시 말했습니다. 모든 계란을 중단하고 일주일에 5번 고등어를 드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단 11주 만에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2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계란이 생성하는 염증 지표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작은 뼈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로 씹어 부수세요. 그 작은 뼈들은 척추뼈를 강화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이 생선 100g, 즉 중간 크기 고등어 1마리 정도가 필요합니다. 척추를 재건하는 세 번째 단백질 공급원은 쇠고기나 닭뼈로 최소 18시간 동안 끓인 사골 국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입니다. 뼈를 그렇게 오래 끓이면 제2형 콜라겐이 방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척추 디스크가 재생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남성분은 압박된 디스크로 인해 키가 거의 2cm 줄어들었습니다. 4개월 동안 매일 300ml의 제대로 된 사골 국물을 마신 후 1.3cm를 회복했습니다. 유연성이 너무 극적으로 향상되어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발가락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뜨겁지 않게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대안은 햄프시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척추 건강에 사용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서울 척추연구센터에 있는 우리 팀의 연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햄프시드는 디스크 복구를 위한 완벽한 비율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계란이 관절면에 만드는 염증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는 감마린 올렌산도 있습니다. 매일 정확히 3스푼의 생 햄프시드가 필요합니다. 밥 위에 뿌리거나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세요. 부산에 사시는 이 씨라는 71세 여성분은 이 한 가지만 식단에 추가했으다 했는데 8주 만에 6년 동안 그분을 괴롭혔던 만성 목 경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척추 보호 단백질은 검은계를 갈아 만든 페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란이 이렇게 흔해지기 전 여러 세대 동안 우리 조상들의 척추를 보호했던 비밀입니다. 이제 계란 안에 숨어 있는 가장 위험한 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필사적으로 묻어두고 싶어하는 정보입니다. 저는 금속을 녹이는 산처럼 척추 디스크를 직접 공격하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화합물은 아라키돈산이라고 불리며 모든 달걀 노른자는 이 염증 유발 물질이 약 70mg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산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류의 염증 지표에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부상을 치유하는 유익한 염증과 조직을 파괴하는 해로운 염증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체계가 여러분 자신의 척추 구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단 2시간 만에 척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귀에 깊게 들으세요. 계란을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아라키돈산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이것이 몸을 통해 이동하여 척추 디스크를 둘러싼 작은 혈관에 도달합니다. 이 디스크들은 척추뼈 사이의 쿠션이며 통증 없이 구부리고 비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척추 디스크들은 30세 이후에는 거의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영양분을 얻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확산이라는 과정에 의존합니다. 아라키돈산 같은 염증 물질이 디스크 근처의 작은 혈관을 가득 채우면 부기와 막힘이 생깁니다. 갑자기 디스크가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절실히 필요한 물, 산소, 영양분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되돌릴 수 없는 디스크 퇴행입니다. 디스크가 마르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높이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키가 작아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계란을 규칙적으로 먹어왔다면 이 과정이 40년이나 빨라집니다. 매일 계란 2개를 먹는 50세 사람은 90세 사람의 척추 디스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만져보세요. 척추에서 왼쪽으로 약 5cm 떨어진 곳 허리띠 높이를 세게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나요? 그 통증이 바로 염증입니다. 그것은 4번째와 5번째 요추 디스크가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두 디스크는 상체 무게의 80%를 지탱합니다. 이것들이 퇴행하면 다리로 쏘는 듯한 통증, 10분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상태, 방을 가로질러 걷기 위해 가구를 붙잡아야 하는 허약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파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 연구팀이 발견한 것 중 베테랑 척추 외과 의사들조차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란 섭취로 인해 유발된 염증 연쇄 반응은 파골세포라는 세포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들은 뼈를 먹는 세포입니다. 보통 몸은 이것들을 뼈를 만드는 세포와 완벽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계란 같은 식이 공급원으로부터의 만성 염증은 이 균형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파골세포가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정상 속도보다 3배 빠르게 척추뼈에서 칼슘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뼈를 만드는 세포는 따라잡을 수 없는데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킨 바로 그 염증이 뼈 형성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특히 척추에서 빠르게 시작되는 골다공증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갑작스러운 심한 요통을 호소하며 옵니다. 골밀도 검사를 하면 척추뼈의 밀도가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투성이이고 마른 나무십처럼 부서지기 쉬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엉덩이뼈와 팔뼈는 정상 밀도를 보입니다. 왜일까요? 척추가 이 염증 공격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기침을 하거나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구부리는 것만으로 압박 골절을 겪는 50대 사람들입니다. 계란 섭취가 척추뼈를 분필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활동의 압력으로도 척추가 문자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은 1년 만에 키가 10cm에서 15cm 줄어듭니다. 내부 장기가 압박됩니다. 호흡 문제, 소화 문제, 어떤 약으로도 완화할 수 없는 끊임없는 통증이 생깁니다. 계란을 계속 먹는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작은 위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필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5년 후에 여러분이 자신의 2발로 걷고 있을지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화장실까지 도와달라고 부르고 있을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박수민 박사는 서울에서 연구하는 동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이 계란을 먹지 않고 5가지 특정 단백질 공급원으로 바꿨을 때 단 3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63% 감소했습니다. 골밀도 측정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방법을 따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추측하거나 대충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정확한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계란을 즉시 치우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방금 산 한 판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계란을 계속 먹는 매일이 척추를 적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제가 곧 공개할 5가지 대체 공급원에서 매일 정확히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없이는 척추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지만 올바른 종류여야 합니다. 척추를 파괴하는 대신 실제로 강화시키는 5가지 단백질 공급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발효콩입니다. 매일 아침 100g을 드세요. 발효 과정은 척추염증을 특별히 목표로 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두 번째, 심해 생선, 특히 고등어와 정어리입니다. 이것들은 엔진의 오일처럼 척추 디스크를 윤활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매번 150g씩 드세요. 세 번째, 검은게입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2스푼을 갈아서 따뜻한 물에 섞어 드세요. 이것들은 척추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정확한 분자 형태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계란의 칼슘은 실제로 흡수를 차단합니다. 네 번째, 호두입니다. 매일 오후에 7개를 드세요. 호두의 특정 지방산 구성이 계란이 유발하는 정확한 염증, 연쇄 반응을 줄입니다. 다섯 번째, 버섯, 특히 표고버섯입니다. 이것들은 활성 형태의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데 노화된 몸은 더 이상 햇빛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먹는 것은 박 박사의 방법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녀가 3주 척추 재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 주 동안은 아침 식사 후 정확히 20분간 걸어야 합니다. 식사 전이 아닙니다. 빈속에 걷는 것은 실제로 척추 압박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주 동안은 부드러운 척추 비틀기 운동을 추가하세요. 아침에 5분, 밤에 5분입니다. 박 박사는 그녀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 특정 동작들을 시연했습니다. 강남,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와 함께 이것을 해보셔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올려놓으세요. 상체를 왼쪽으로 천천히 비틀어서 완초간 유지하세요. 등 중간 부분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척추 디스크가 수분을 다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하루에 2번 10회씩 반복하세요. 3주째는 중요한 영양제 보충 단계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1000mg의 마그네슘을 2번으로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뼈가 섭취한 단백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여러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또한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2리터 마셔야 하며 절대 찬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찬물은 척추 디스크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수축시킵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주지 않았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박사님의 연구는 한국의학학술지에 발표되었지만 수십 년간의 영양 조언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계란 산업은 엄청나게 큽니다. 대중의 의견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공식 권고사항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부터 내 척추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50세 이상인 모든 지인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휠체어 신세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척추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월요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아시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란 섭취를 줄이실 건가요? 아니면 박 박사님이 권장하신 대체 단백질로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아침 식사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척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평소 계란을 자주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